자, 오늘 지금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토 머신러닝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직접 짜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그건 아니지만 내가 관심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안 했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용을 어떻게 지금 연대에 두고 있냐면, 오토 머신러닝의 시대가 왜 도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위세 아이텍에서 진행했던 그 솔루션 와이즈 프로핏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실습해보면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대로, 또 엔지니어가 아니더라도 일반 비전문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서 가치가 있다라는 걸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목차에 있는 우리 일상적인 용어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현재 추세가 어떻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큰 그림에서 보는 거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왜 오토 ML에 대한 고민을 하냐? 뭐 우리 잘 알다시피 뭐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됐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AI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변해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비즈니스의 변화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를 다 사람이 다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자동화시키고 프로세스를 갖다가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거는 경영의 기본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 중심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바꿔가는 문제는 지금 큰 핵심 이슈다, 라고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들을 해요. 노력들은 하는데, 알다시피 최근에 AI라든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딩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시다시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약간은 융합적 성격으로 데이터 분석에 관한 통계적 지식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을 또 설계하고 끄는 또 IT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각 프로그램 도메인의 전문 지식도 요구하는, 현재 대학 교육 시스템으로는 그런 융합형 인재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의 수요는 많으나 거기에 맞는 인력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한 걸 보면은 최근에 한 152개 정도의 AI 수요 공급 업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내부 역량의 이슈, 도입 전에는 AI 기술에 대한 미성숙과 잘 모르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는지를 이해하기 힘든 문제. 어쨌든 도입해야겠다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과업을 구체화시키면서 모델 같은 건 어떤 모델을 써야 되는지, 이런 또 이제 문제점이 또 봉착하고, 어느 일정 부분 모델이 개발됐다라고 하더라도 모델 개발도 쉽지 않지만 이런 모델이 검증을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됐는가에 대한 검증의 이슈들, 그리고 뭐 어쨌든 운영하려 그러면은 그 운영 과정에서 이제 또 전문 인력들이 지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AI 영역에 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 인력에 대한 디맨드도 많고 이직도 많고 연봉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뭐 할 것 같다. 이런 어떤 기업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좀 더 자동으로 해결하고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냐 하면 오토 머신러닝, 오토라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지금 기업이 끌고 있는 가장 큰 이슈니까, 아시다시피 기업의 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인건비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자동화가 핵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떤 분야든지 자동화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뭐 할 거다,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더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가트너가 이제 여러분 가트너 많이 들어보셨죠? 가트너가 세계 10대 기술을 매년 발표하고 있고, 세계 유수 컨설팅 기관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가트너가 매년 전략 기술을 발표를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략자를 집어넣었어요. 10대 기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략 기술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이슈는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선언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거냐면,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업의 전략적 활용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지금 이슈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12개 그 전략 기술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은 이 컨버저블 어플리케이션, 조합형 어플리케이션 용어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뭐 할 거야? 대세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로코드, 노코드라는 그 용어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앱을 개발하는데 코드를 많이 써서 하는 관점보다는, 코드에 대한 거는 모듈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조합해서 만들어가는, 코드 없이 만드는, 코드 거의 쓰지 않고 만드는 앱 시대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2025년까지 개발되는 앱의 70%는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에서 탄생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 포브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세상을 뒤흔들 12가지 기술을 얘기하면서 로코드, 노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뭘 코딩을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의 디맨드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의 변화는 뭐를 요구하고 있다? 자동화를 요구하고 있고, 비전문가도 AI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강조한 거냐면, 오토 머신러닝 나름대로 중요해요. 라는 얘기에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디맨드가 많을 거예요. 이 시장을 끌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 가치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오토 머신러닝에 대한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 머신러닝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머신러닝에 대한 얘기를 자동화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데이터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우리가 고민하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탐색하고, 사실은 많은 시간이 어디에 쓰이냐면 데이터 전처리에서 엄청 많은 시간을 써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활용하자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좋게 쓸 수 있게끔 전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전처리도 데이터 전문 분석 파트에다가 부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많이 놓치는 경우도 있고, 이 모델링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처 선택이에요. 어떤 변수, 어떤 특징들을 이용해서 쓸 거냐라는 또 되게 중요한 이슈. 그다음 어떤 모델링을 내가 할 거냐. 다양한 머신러닝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최적화 솔루션을 찾을 거냐. 근데 이 최적화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학이나 이런 거는 앞지말 솔루션이 딱 있어요. 인풋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모델을 선택하면 아웃풋이 정답이 하나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머신러닝 방법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훈련과 지식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경험이 되게 많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오토 머신러닝이다라고 보면 정확한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자, 정확한 정의. 그래서 뭐 이 최신 동향에 대한 건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예요. 효율성 추구예요. 그는 기업이 탄생부터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하는 일이에요.
그거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자동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거냐. 자동화하면은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이든지 이제 꿈꾸는 이제 일 중에 하나고, 특히 이 모터 머신러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델 학습이에요. 과정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분리를 해서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하고 피처 선택을 하고, 피처 선택한다는 게 어떤 변수를 쓸 것인가 그런 얘기예요. 어떤 모델을 쓸 거고 그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튜닝해서 궁극적으로 이게 맞아 틀려 라고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는데, 이 과정에 대한 거를 뭐 했다? 오토 머신러닝이 상당 부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다. 현재 100% 오토는 아니에요. 100% 오토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크게 미스하지 않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가이드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피처를 선택할 거냐, 어떤 변수와 어떤 요인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찾아갈 거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 어떻게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가는 끊임없는 반복, 트라이 앤 에러예요. 반복하고 그 에러에 대한 답을 보고 다시 반복하고 하면서 엄청 많은 전문가적인 지식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거를 최대한 자동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을 선택하고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끌고 갈 거라는 아키텍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한 프레임까지도 현재 지금 잘 제시해 주려고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어쨌든 어떤 기업이든지 지금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데이터 경제 시대가 왔다든지 데이터 기반의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런 일들을 리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데이터 과학자라 그래요. 근데 이 데이터 과학자가 아시다시피 지금 AI를 이용해서 산업 4차 산업혁명 진행되는 이슈가 나온 지가 사실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고, 그 과정에 거기에 걸맞는 인재들이 지금 양성이 돼 있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제가 봐도 실전 경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공부한 것만 갖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좋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대학교 한 2, 30개 선정해가지고 아예 AI 대학원 또는 AI 학과를 만들면은 돈도 몇십억씩 매년 대학별로 지원해 주면서 공부시킬 정도로 급해요. 인력을 지금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 전문 회사에 가서 경력을 쌓는 거는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 커리어에 저는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경험이시니까 기왕이면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공부도 꾸준히 쉬지 않고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맥킨지 보고서가 얘기하기를 오토 ML을 쓰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과학자에 대한 어디 영역에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이거 모델링이 아니라 모델링이에요. 미안해요. 에라예요. 모델을 하고 평가를 하는 이 핵심 영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줄일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AI 시티즌이라는 용어가 한때 되게 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AI를 활용하는 게 특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다. 이제 일반인 누구든지 AI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런 사회가 온다는 얘기는 이런 자동화 영역에 굉장히 많은 디맨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의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영역보다는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이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갈 거냐.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큰 돈벌이가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형태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나 AI 엔지니어가 굉장히 수요가 많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되게 디맨드가 높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AI 엔지니어도 옛날에 ERP 엔지니어처럼 뭐 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융합적 사고를 갖는 사람들이 저는 훨씬 더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맥킨지 보고서가 보는 시각하고 저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도메인 날리지와 데이터 사이언스 날리지가 잘 융합되는 그러한 인재의 어떤 프레임으로 지금 점점 뭐 할 거다. 변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토ML의 접근 방법 우리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직접 개발하게 되면은 직접 모든 걸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면은 당연히 장점은 뭐 내가 원하는 걸 퍼펙트하게 맞추겠지만 데이터 과학자의 어떤 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정 목적 맞춤형 플랫폼으로 만들면 뭐는 일상적인 그 직접 개발보다는 좀 적고 비용도 적고 좀 수월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자동화를 다 시킨 형태의 어떤 솔루션이 되게 되면은 바로 적용해서 쓰기는 굉장히 쉽지만은 그 모델 이상을 벗어나기가 어려운 커스터마이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오토ML이 진행하는 방향은 결국은 어디로 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오픈소스 활용을 기반으로 해서 특정 목적 맞춤형으로 와 있다고 봐요. 중간 단계에 와 있고 향후에는 더 완성도가 높여서 상용 플랫폼으로 갈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오토 머신러닝 툴이라는 게 과연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그러면 미세 아이템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클라우드의 구글에서도 클라우드 오토ML 출시해서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 외에 작은 전문 빅데이터 분석 회사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나름대로 오토ML 서비스하고 솔루션들을 내면서 거기에 대한 뭘 하고 있다. 다가오는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써본 우리 국내에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위세밖에 없어요. 위세 아이텍밖에 현재 이 오토ML 플랫폼을 만드는 곳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위세도 이거를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는 사업적 비즈니스 모델 시켜가지고 수익을 낼 정도의 프레임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관여는 안 하니까. 근데 앞으로는 이 완성도를 높여서 이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모두 지금 하고 싶으냐 하면은 제가 있는 영역은 제가 경영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경영학과 학생들 중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 또는 이 머신러닝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한 1, 20% 정도 돼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학과나 또는 상공과 같은 데 가가지고 융합, 복수 전공하면서 조금 배우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제가 경영학부에서 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책도 하나 만들었어요. 뭐 만들었냐 하면 해글 데이터를 가지고 범용적 솔루션을 이용한 AI 모델링, 머신러닝 모델 만들어 보는 거에 그게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이 과정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즈 프라핏을 가지고 오토 머신러닝을 이론을 가리키고 활용하는 법을 가리키면 파이썬이나 R 코딩을 안 해도 어쨌든 답을 낼 수 있고 그거에 대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영학과 출신 학생들의 한 1, 20%가 그쪽 분야로 자기 포지셔닝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 생각은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간단하지 않다. 엄청 크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YG 프라핏이 어쨌든 위세 아이텍에서 이걸 만들어서 현재 비즈니스화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크게 격려하는 편이에요. 되게 훌륭하다. 저희 학교를 저희가 아예 수업에 집어넣어가지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대학원에서도 가르쳐요. 지금. 그래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벌써 우리 학생들이 R이나 파이썬으로 논문을 쓰기 전에 오토 머신러닝으로 먼저 돌려보고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난 다음에 논문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일상화 점점 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가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YG 프라핏은 참 이거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위세라고도 쓸 수 있고 현명하다는 YG까지 이렇게 세팅한 이름은 참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머신러닝 자동화 플랫폼이다. 데이터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과 분류 모델들이 잘 세팅된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상거래 탐지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의 프레임으로 돼 있고 프로세스는 머신러닝 개발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그중에서 또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모델을 선택해서 모델 학습 이게 끝나갖고 성과가 나오게 되면 계속 그 모델을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 보시면 되고 뭐 종류별로는 웬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러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집 저장을 데이터 레이크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제가 좀 웃긴 했지만 어쨌든 레이크 시대가 온 건 맞아요. 지금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크게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프레임 세팅하고 데이터도 거의 모든 종류의 비정형, 정형 데이터를 다 쓸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기본의 프레임은 노코딩을 지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쓸 수 있고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도 다 되고 당연히 데이터 분석의 가장 기초인 시각화 기능도 상당 부분 다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와이즈 프라핏의 완성도가 제가 보기에는 위세 발전 속도와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를 쓰는 과정에서 이제 저가 갖고 있는 이제 이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성과예요. 그러니까 와이즈 프라핏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파이썬 코딩을 해가지고 내가 특정 목적에 맞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도움이 되느냐라는 문제 갖고 되게 이제 고민이 있었고 수업에 활용도에 대한 측면은 보지만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IEEE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BCD라 해가지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앤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컨퍼런스에 이 논문을 냈고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토 머신러닝과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간이 만드는 다양한 형태의 머신러닝 결과물의 성과가 유사하다, 큰 차이가 없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더 좋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최소한도 오토 머신러닝의 성과물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에 대한 거를 논문을 썼고 그거에 대한 논문에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우리 박사 학생이에요. 베트남 박사 학생이고 이 사람이 저예요. 생각보다 좀 젊어 보이죠?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상 받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 그 얘기 뜻은 현재 와이즈 프라핏이 꽤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다라고 제가 얘기했어. 좋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매우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고 지금 제가 해보니까 초기 버전에서 나온 거 하는 거 치고는 꽤 괜찮다. 교육 현장에서도 활용하는데 문제 없다라고 제가 이제 확신하는 연구였고요. 이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제가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 내용이 나름대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넣는 거예요. 올해 겨울에 해가지고 약간 추운 상태였어요. 제목이 그거예요. AI 시대가 왔다. 이제 일반인도 겁내지 말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자. 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붙인 거고, 아니, 제가 붙인 거 아니에요. 기자가 붙인 거고,
이 내용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전문가 아니래도 머신러닝 할 수 있어요. 겁내지 말고 AI 도전합시다. 라는 이슈를 갖고 했고, 거기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수집 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코딩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는 뭐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은 뭐한 사람들이 그 지식은 있지만 AI를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이제는 일반 협업부서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AI 모델링을 해볼 수 있고 그 외에 또 뭐도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엔지니어 사이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한테도 유용하다. 엔지니어가 유용한 이유는 이거라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쨌든 엔지니어가 이 딥러닝 모델링에서 답을 한번 내려면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뭐 현재 우리 대학원생들 논문 쓰는 거 비슷한 거예요. 논문 쓰기 전에 한번 돌려보고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예측을 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다양한 형태의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논문을 쓰면은 시간 세이브도 엄청 되고 확신하고 방향성에 대한 로스팅이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많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창의성 증진에도 엄청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하고 남이 썼던 것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이 뭐 하는 게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경영학도 관점에서 보면은 엄청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되게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일단은 1차 강의 마치고 2차는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